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지금도 고민입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살면서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라고는 아내가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제 외모가 그렇게 여성들에게 매력적이지 못한지 학창시절 때부터 수줍음도 참 많았었고, 그로 인해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서 집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엄청 길었고, 어쩌다 보니 여자를 만나도 부끄러워서 말조차 한마디 제대로 못하던 저에게 그 당시에 아내는 하늘에서 내려온 날개 없는 천사 같은 여자였어요. 회사에 새롭게 들어온 격리 아가씨였죠. 저와 3살 차이 나는 아내는 쑥맥인 저를 유달리 챙겨줬습니다. 처음에 아내에게 다른 동료 격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건지 저는 걱정스러워 울고 있던 아내에게 별말 없이 간식거리를 사와서 그냥 옆에 놔두고 간 뒤로 아내는 저를 수시로 부르면서 이것저것 말을 먼저 걸게 되었어요. 처음에 봤던 것과 달리 아내는 활달하고 굳은 일도 가리지 않고 도맡아 하는 모습에 점차 아내를 좋아하는 격리들도 많이 생겼고, 그 회사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내를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유독 지독하게 아내에게 못된 짓만 골라 하는 격리 한 명이 있었는데, 항상 사내에게 맨날 소란을 일으키고 선동을 하던 터라 문제가 컸었는데, 내부 감사 때 소액이긴 하지만 회사의 작은 횡령을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 걸려서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어요. 그 이후로는 그 여자를 따르며 아내를 같이 따돌렸던 사람들도 흐지부지하게 되고, 결국 아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좋으면서도 싫었어요. 옛날에는 아내가 밥 먹거나 퇴근할 때 항상 저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는 저 말고도 아내와 밥 먹기를 원하는 동료들이나 퇴근할 때도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니까요. 특히 그 중에는 여자뿐만 아니라 아내에게 호감을 보이는 남자 동료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느 때처럼 제가 먼저 혼자 다니려고 하고 혼자 밥을 먹으러 가자 어느 날 아내에게 전화가 와서 저에게 선뜻 데이트를 하자고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그 데이트 날 아내는 진짜 너무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최근 몇 달간 단 한 번도 나에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 손을 한 번 잡지도 않냐는 말에 저는 내가 그렇게 하면 싫어할까봐 겁나서 못했다고 말했더니, 아내는 그럼 내가 싫은 게 아니라 좋은 거냐고 물으면서 정말 천사처럼 활짝 웃는 모습에 아내에게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그때부터 아내랑 저는 커플이 되었고, 아내는 다른 사람들이 다가오면 저랑 사귄다며 직접적으로 먼저 말을 하고는 저랑 밥을 먹고 퇴근을 같이 하고, 이제는 퇴근 이후에도 서로 데이트를 자주 하며 지내는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는 시골집에서 태어나 서울로 상경한 여자였습니다.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던 시골이라 차를 타고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서울에 혼자서 살다 보니 일가 친척은 없고 주말이면 한 번씩 부모님을 뵈러 가는 것 말고는 집에서 할 일이 없던 아내는 고등학생 때부터 혼자 살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래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고등학교 다니는 것 때문에 엄마 친구 집에서 지내면서 엄마 아빠가 자주 왔다 갔다 했다고 말하길래 저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데이트를 하던 것이 점점 아내의 집에서 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한 번은 아내의 집에 들어가게 되니 그때부터는 반동거 비슷하게 주말이면 아내의 집에서 자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 30 넘어서 처음으로 하는 연애가 제 삶을 너무나도 행복하게 하더군요. 정말 아내를 위해서라면 저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혼자서만 계속 지내는 게 너무나도 걱정이 되었었는데, 갑자기 덜컥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다고 하니 너무나도 좋아하시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며 성화를 부리셨고, 그렇게 사귄 지 2달이 지나지 않아서 부모님께 한번 보여드렸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이지만 며느리가 인기가 좀 있을 것 같아서 과분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그러니 놓치지 말고 이 여자친구 꼭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안 그래도 항상 아내를 놓칠까봐 항상 강박 증상으로 아내를 따라다녔고, 아내가 어딘가에 나가거나 친구나 동료들을 따로 보는 것도 신경 쓰이고 마음이 쓸쓸해질 정도로 아내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내는 그렇게 내가 좋냐며 웃다가도 저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자기를 데려가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만나 4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아내가 프로포즈를 받아준 날은 정말 하늘로 날아갔듯이 기뻤어요. 그렇게 연애를 접고 처가에서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처음으로 뵙고 인사도 했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별로 탐탁치 않게 생각하셨기에 그 뒤로 힘들게 결혼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도 마치고 결혼식이 결정되자 저희 부모님께서는 그동안 아들이 여자랑 연애 한번 못 해봐서 너무 걱정했는데 며느리가 너무 좋았다며 어차피 저를 주려고 사두었던 아파트가 있다고 하시면서 서울 외곽 쪽에 아파트 한 채를 넘겨주셨습니다. 남은 빚이 있었지만 그건 저희가 차차 갚아나가면 되었고요. 그동안 조그마한 집에서 지내다가 널찍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까 저희 부부도 진짜 이제는 정식 부부가 된 느낌이었어요. 아내도 새 집이 너무 마음에 들었는지 서울 와서 지내던 12년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정말 숨막혀서 단칸방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런 대골 같은 집에서 살게 되니까 너무 좋다며 엄청 좋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희는 연애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아내와 결혼하고 나니 소심했던 제 성격도 이제 여자라고는 아내만 쳐다보니 다른 여자들에게 기죽어서 말할 이유가 사라지자 당당해지기도 했고요. 그렇게 제 삶의 모든 것이 행복하다고 느낄 무렵 이제 정식으로 결혼했으니 처가에 자주 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어쩔 때는 2번 정도예요. 사실 집에서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았던 터라 가는 건 부담이 별로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가가 오히려 너무 가까이 있어서 저희 부모님을 자주 모시고 저녁 식사도 자주 했거든요. 하지만 아내가 부담될까봐 제가 꺼려하자 아내는 오히려 좋다며 대신 우리 부모님도 한 번씩 뵈러 가자는 말에 그렇게 지내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처가에 가며 장모님께서 잡아주신 닭고기 먹고 고구마를 직접 캐보기도 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잠도 자고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는 제가 잠을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깬 적이 있는데 제 옆자리에 있어야 될 아내가 보이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아내도 물 마시러 갔나 싶어서 나가봤더니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고 한참 뒤에야 아내가 돌아왔기에 어디를 갔다가 왔냐고 물어보자 아내는 몹시 놀라며 아직 안 잤냐고 되려 묻더군요. 그게 아니라 자다가 목이 말라서 깼더니 당신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다니까 아내는 당황하면서 바람 쐬러 잠시 나갔다 왔다고 하더군요. 그렇기에는 밖을 나갈 옷차림이 아니었지만 아내가 더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서 그 이후로는 묻는 것도 그만뒀지만 뭔가 모르게 제 마음속에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밖으로 나가지는 않았지만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 번뜩 이 집에 제가 모르는 방이 떠오르더군요. 바로 지하실이었습니다. 창고식으로 되어 있는 곳이었는데 농기구랑 쌓아놓는 곳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말하던 곳이었어요. 이 오밤중에 지하실을 내려갈 만한 이유가 무엇일까 싶었고 혹시 아닐 수도 있으니 일단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의심도 하지 말자며 일단 기다렸습니다. 다음번에 장인어른 집에 온 날 일부러 저는 자는 척을 하며 누워있자 아내는 제 얼굴 앞에 손을 들이밀며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러보더니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몰래 일어나 나가더군요. 그때부터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굳이 저한테 안 들키고 저렇게 나가려고 하고 그것도 제가 자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나가는 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고 저는 아내가 나가는 것을 뒤따라 나가자 밖에서 2명의 사람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놀랍게도 장모님이었습니다. 박서방은 확실히 자냐며 연신 되묻는 장모님의 목소리. 그러자 아내는 그 사람 잠들기 시작하면 흔들어도 잘 못 깨어나는 편이라고 말하고 둘은 그렇게 지하실로 내려가더군요. 그리고 지하실에 두꺼운 철문이 열리자 갑자기 안쪽에서 기괴한 소리를 내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왔고 철문은 바로 닫히더군요. 저는 이걸 어쩔까 하다가 저는 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문 가까이에 귀를 붙였더니 안에서는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계속 어쩔까 고민하고 있는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더니 아내가 저를 보며 소스라치게 놀라더군요. 그제서야 저는 철문에 감춰진 지하실 방안을 둘러볼 수가 있었는데
아니, 그곳에는 노숙자 같은 남자분이 덥수룩한 모습으로 그곳에 발이 묶인 채로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침대도 있었고요. 누가 봐도 그 남자는 감금되어 있어 보였고 심지어 화장실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요강들이 보였고요. 제가 너무 놀라서 말을 더듬으며 뒷걸음질을 치자 아내와 장모는 자기들이 다 설명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너무 놀라서 후다닥 도망치며 경찰서로 바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자 제가 탄 자동차를 몸으로 앞으로 가로막으며 아내는 진짜 모든 걸 다 들어보고 뭘 하든 하라고, 이러면 오해만 쌓일 거니까 양쪽 말을 다 들어보라며 싹싹 빌더군요. 저는 수많은 고민 끝에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을 테니 설명을 해보라니까 장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 지하실에 갇혀있는 남자는 아내의 오빠랍니다. 어릴 적부터 자폐증을 앓았고 어릴 적부터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정신 연령이 낮으니 일부러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해달라고 욕을 하고 가족들을 아주 못살게 굴더니 이제 몸이 성장을 해서 중학생 시절에는 아내에게 몹쓸 짓까지 하려고 했다더군요. 사리 판단을 못하고 본능만 있는 거라 이걸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아내는 그런 소문이 나면 큰일이 나니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렇다고 가만히 놔두면 또 이런 미친 일이 벌어질 테니 집에서는 아내의 오빠인 아들을 지하실에 묶어둘 수밖에 없었다고, 모든 게 우리의 잘못인 것 같냐고 하더군요. 제 아내는 그 이후로 정신과도 다니면서 점차 괜찮아졌고 20살이 되기 전 고등학생 때 도망치듯이 서울로 온 것도 그 일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이 엄청난 사실들을 들은 저는 너무나도 큰 충격에 빠져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차에서 내려서 미안하다고 난 그런 줄도 몰랐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자기가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야 할 거 아니냐니까 아내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면서 반대로 저라면 그런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있었겠냐는 말에 저는 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울먹이며 그나마 한 번씩 내려오면 오빠를 저렇게 챙겨주고 내려가서 씻겨주는 게 다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그날 저는 더 이상 일단 이 집에 있기조차 싫었고 아내의 과거를 다 알게 되고 몰랐던 형님의 존재까지 알게 되자 저의 심정은 너무나도 복잡해져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아내와는 그 이후로 예전과는 다르게 대면대면하게 지내고 있네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이 복잡합니다. 이 상황에 제가 나서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처가 식구들이 저와 저의 가족을 속인 것도 그렇고요. 아직까지 부모님께는 이러한 사실들은 말도 못했습니다. 아마 제가 아내와 계속 산다면 절대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겠죠. 아내는 저에게 줄곧 미안하다며 울며 사과했고 저는 한편으로는 이해된다고 했지만 이게 참 마음이 예전 같지 않네요. 그 전에는 아내에게 아이를 어서 가지자고 했던 그 말들도 전 이제 겁이 납니다. 혹시나 자폐아가 태어날까 봐요. 유전성이 있는지 인터넷에도 찾아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려야 할지 아니면 저 역시도 모든 것을 숨기고 아내의 오빠는 저렇게 방치하고 묵인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